예, 82회 세법 1부 한번 보도록 하죠. 세법학 1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한 문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큰 덩어리 문제가 대충 한 20점씩 해가지고 배점 100점을 구성하게 되죠.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보통은 법인세 문제가 나오고 4번과 5번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1번을 한번 보시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연금의 20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 과정을 자세히 명시하십시오.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 관련 자료가 쭉 나오고 2번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 2월액 2천만원 단기 설정액은 없고 부인누 계획도 없다. 물음 1번, 2번, 3번. 야, 이거 처음에 시험장 가서 이거를 딱 접해보신 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늘이 노래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퇴직연금부담금이라는 거는 퇴직연금 충당금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정말 불이의 일격을 주는 문제라는 의미로 뭐 불이타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이타 문제가 나온 거예요. 불이의 일격의 문제가 나온 건데 이거 평상시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까지만 공부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은 뭐 자주 바뀌기도 하고 대충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점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나왔네요. 뭐 향후 한 1, 2년간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나온 김에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만큼은 퇴직연금 충당금을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실전에서 뭐 제가 전에 듣기로도 굉장히 당황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풀어보죠. 물음 1번 보니까 주식회사 연금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 예, 이거는 어떻게 되죠?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1번, 2번은 굳이 안 쓰겠습니다.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들. 다시 말하면 여기다 그냥 써놓을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미설정액.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통장을 운영하는데 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냐, 지금 통장 잔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여기서 뭘 빼게 되는 거죠? 손금 인정받은 퇴직연금 충당금. 전기까지 손금 인정받은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다면 그거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얼마를 줘야 되냐 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총 설정해야 될 목표치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그런데 이 퇴직급여 추계액 중에 이미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일정 부분이 적립이 돼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퇴직연금 충당금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그러니까 기손금 산입된 퇴직급여 퇴충하면 퇴직연금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풀네임을 쓸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액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또 얘가 의문이 되네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 추계액은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제가 좀 전에도 말로 설명드렸듯이 뭐라고요?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일시에 갑자기 사장님 나 퇴직할게요 라고 전부 다 달려들어서 사직서를 냈을 때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 다 모아놓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 그냥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죠. 자, 두 개 중에 큰 금액인데 뭐 일시 추계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과 그리고 보험 수리적 추계액과 일시 추계액을 더한 금액. 보험 수리적 추계액은 뭐냐 하면은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거 똑같습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자료라고 했죠. 확정 급여형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예, defined benefit DB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 급여형.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있고 또 DC형이 있죠. Defined Contribution형이 있거든요. 얘는 확정 기여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건 퇴직연금 충당금이건 신경을 써야 될 퇴직급여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죠? 하나는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되고 하나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확정급여형만 신경을 쓰면 되고 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정규 강의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냥 이것만 그냥 결과만 외우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뭐 굳이 뭐 말 나온 김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 기금의 운용 책임을 전부 다 지고 있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개개의 종업원이 다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주면 그냥 줄 때마다 그냥 비용 처리하고 회사에서는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 쓴다는 게 무슨 말이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도 계산을 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으로도 계산을 하고 계속 이것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거는 DC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DB형 중 앞 일시 추계액에 미포함된 것입니다. 이 보험 수리적 추계 방법 같은 경우 이 보험회사들이 보통 계산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는 뭐 절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아마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와 얘의 두 개의 비교액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일시 추계액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1순위로 회사 정관 규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관련 퇴직급여 보장 법에 있는 거를 따르게 됩니다. 정관이 있다면 정관 규정을 따르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순위로 관련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금액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물음 1번 연금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범위액 요거를 지금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려면 퇴축 미설정액을 알아야 되겠죠. 퇴축 미설정액을 알려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퇴직급여 추계액은 뭐라고요? 이거 두 개 중에 큰 금액인데 1순위가 정관, 2순위가 법이라고요. 자, 정관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양괄호 1번 정관에 나와 있네요. 사업연도 말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를 제외한 얘들은 어차피 제외를 하는 겁니다. 얘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얘들은 그냥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제외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도 관계없고 퇴직연금 충당금하고도 관계없는 녀석이니까. 모든 사용인의 정관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라고요? 1억 원이라고요. 1억 원. 아하, 그러면 그냥 1억 원이 답이 되는 거네요. 1억 원. 그리고 보험 수리적 추계액이나 일시 추계액 같은 경우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 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손금 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빼야 되겠네요. 기손금 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 한번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자료의 맨 밑에 2번에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 2월액은 2천만 원인데 단기 설정액도 없고 단기 부인액도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무상 기손금 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액이 그냥 2천만 원이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액이 나오겠네요. 얼마로요? 8천만 원으로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뭐냐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은행에다가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다가 불입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세무상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 잔액을 말하는 건데 기말 잔액을 한번 뽑아내 봅시다.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양가로서 한번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송금 부인 누계액도 없고요. 5번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역시 6천만 원인데 이 중에 당해년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이 1천만 원이 있다. 아하, 작년께 6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1천만 원을 올해 썼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단기에 회사가 또 그 통장에다가 얼마를 불입했다고 나오죠? 2,500만 원을 불입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7,5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 됩니다. 자, 8천만 원과 7,500만 원 중에 큰 금액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은 퇴직연금 충당금을 빼줘야 되겠네요. 손금으로 인정받은 퇴직연금 충당금 어떻게 계산하죠? 양가로 3번에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손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6천만 원인데 이 중에 당해년도 퇴직자한테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1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되겠네요. 다시요. 작년 말 그러니까 단기 초에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1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송금 산입 범위액이 얼마라고요? 이거 큰 덩어리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10점짜리 문제를 풀려면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송금 산입 범위액이 얼마냐? 8천만 원과 7,500 중에 작은 금액 7,500만 원에서 송금 인정받은 퇴직연금 충당금 얼마? 5천만 원을 빼면 됩니다. 얼마요?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물음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물음 2번. 주식회사 연금의 양가로 1번 손금 산입 대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한번 구하십시오. 이거 1번하고 같은 말인데 자,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 얘네 둘의 차이점이 얘는 결산조정이고요. 얘는 신고조정입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퇴직연금 충당금을 신고조정한다는 얘기는 뭐죠? 회사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범위액만큼을 계산해가지고 범위액에 미달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손금 산입을 회계 처리 없이도 그냥 확 해주는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충당금은 이렇게 신고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물음 2에 양가로 1에서 손금 산입 대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물어본 거는 사실은 손금 산입 범위액을 물어본 것과 똑같습니다. 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답이 얼마라고요? 2,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가로 이번에 퇴직연금 한도 초과액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 퇴직연금 한도 초과액 여기다 한번 구해볼까요? 회사는 지금 얼마를 불입했죠? 회사 불입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양가로 7번에 나오네요. 단기에 회사가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얼마라고요? 회사는 3,500만 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상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신고조정까지 합쳐가지고 송금 산입 범위액이 얼마냐는 얘기랑 똑같죠? 얼마예요?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조정이 일어나겠네요. 손금 불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만큼? 1,000만 원만큼. 얘는 기타가 되겠네요. 예, 기타가 되겠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볼까요? 물음 3번.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4가지 이상 열거하십시오. 요거 뭐 시험에 향후 1, 2년 동안 안 나올 거긴 하지만 요 정도는 언제든지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 뿐이지 요거의 절반 정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과 연계돼 가지고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해서 한 5점짜리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는 당장이라도 요 다음 회라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금 쓴 거 정도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물음 3번이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한번 쭉 열거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이 아닌 경우. 뭐가 있었죠? 우리 뭐 한 6, 7가지 쭉 배웠었는데, 첫 번째, 임원이, 보통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죠. 퇴직인 경우가 있고, 퇴직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맞춰봅시다. 뭐 어떤 경우가 있죠? 임원이 연임된 경우. 이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외국계 자회사에 외국 회사 국내 직원이 외국으로 전출된 경우. 얘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정산을 법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 그냥 뭐 회사 정책상 일시 사표를 수리하였으나 실제로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다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냥 쭉 쓰면 됩니다. 뭐 합병을 했는데도 회사 정책상 합병을 했는데도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퇴직으로 되는 거는 이번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걸 퇴직으로 보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의 반대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원이 연임됐다고요? 그러면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이거는 똑같은 임원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근 임원이라는 게 뭐죠?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비상근 임원은 1년에 회사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냥 임원 회의할 때나 이사회 할 때나 이럴 때만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사랑 사실상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종업원이 임원으로 된 경우, 이것도 하늘과 땅 차이죠. 일개 종업원 주제에 회사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임원이 됐다면 이거는 종업원으로서 이미 퇴사를 하고 임원으로 재탄생한 것과 같은 그런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퇴직으로 봅니다. 세 번째, 요거랑 좀 비슷하게 중간정산을 법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도 전부 다 지급한 경우, 예, 이런 경우가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뭐 합병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일시사표 수리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예, 뭐 요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또 깊게 가다 보면은 한이 없으니까. 자, 문제 1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불이의 일격을 우리한테 가하는 문제였으니까, 예, 너무 잘 안 풀리더라도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2번부터 열심히 정신 차리고 풀면 합격을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었겠죠. 2번 봅시다. 2번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야인 어디서 나왔냐면 감가상각 분야에서 나왔는데, 감가상각 분야에서 그 회계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묻는 문제예요. 문제 2번 주식회사 감가의 10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독립된 각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25점짜리 문제네요.